오세훈 후보가 아직 아닌 건데 후보가 아니죠. 오세훈 전 시장이 공천 신청을 전 시장이라니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려놔야 되는 거야? 벌써 사퇴했어요? 사퇴를 하고 공직에 사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한이 얼마지? 아직도 그 남아 있어요. 광역단체장은 아직 30일일걸요? 30일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오세훈 시장 공천 신청을 안 했어요. 이거 그래서 아니지 광역단체장은 사퇴를 안 하잖아요. 그런가? 끝까지 가나? 자기 거는 자기 건 현역 괜찮나? 단체장은 아마 안 할 테고. 현역은 안 합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세훈 시장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게 속보로 막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호개인과 단절하지 않으면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없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러면은 장희찬 부원장님부터 말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되게 비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요? 오 시장이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노선 변화 해달라. 그리고 이대로는 선거 힘들다라는 의견은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근데 당이라는 건 동네 동아리나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강이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정당이라는 게. 근데 정당에서 공모를 정했는데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특별한 사유 없이 내 주장 안 받으려지면 나는 현직 시장이 이거 응모 안 한다? 이거는 결국 믿는 구석이 있어서예요. 만약 나경원이나 안철수 둘 중 한 사람만 출마했어도 본인이 공모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후보 없지 않냐. 나 말고는 없으니까 배째라 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장이자 후보로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방식이 당의 공천 공모라던가 당의 시스템을 되게 희화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되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른 당 사람이니까 이제 더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네요. 네. 이거 무소속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의총에서의 다른 어떤 당대로. 변화를 추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예. 근데 뭐랄까 참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당이 잘 나갈 때는 당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지만 네. 이분이 당이 어려울 때 위기를 돌파한 적은 없거든요. 종로에서 떨어졌죠. 그렇죠. 광진에서 떨어졌죠. 고민정원하고 붙었지는데. 항상 분위기 좋을 때 그냥 대세 편승해서 이긴 분이지 본인이 어떤 중도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이 그러면 어려운 암흑기일 때 중도표 받아서 개인기로 승리한 전적은 없는 분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그러면 이런 행보에서 예를 들면 윤호개인 안 된다고 더 세게 말해라 이런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도 오세훈 시장을 보면 기회주의자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이때까지 당이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으면서 도대체 당을 위해서 뭘 했냐라는 이야기를 당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오후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모릅니다. 뭐 장동혁 대표가 노선 변화 선언을 할지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아침에 되게 경황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공천 기강이 먼저다라고.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탄핵 이후에 어려운 선거를 할 건 모두가 예상했던 바였잖아요. 2018년에 전례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대안과 미래가 차라리 한 지난주에 밝힌 것처럼 그럼 일단 접고 당대표 노선대로 갔다가 선거 지면 책임을 묻자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오합지졸인 모습 보여주는 게 이제는 당원들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눈앞의 선거 승리보다 당을 좀 제대로 된 이렇게 오합지졸이 아닌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과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당원들도 늘어날 것 같아요. 한강 버스 같은 거죠. 일단은 그 물 위에 떠 있긴 한데 가끔 멈추고 네. 뭐 수틀리면 뭐 사고도 나고 뭐 언제 이게 폐지될지 보고 모르고 있으면 혐오스럽고 보고 있으면 혐오스럽고 한강 버스 같은 거죠. 예. 저는 이제 진짜 안타까운 게 그리고 이 방식이 너무 구태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문성호 대변인이 보기에도 왜냐면 이게 요즘에 솔직히 옛날이야 나 이렇게 하면 안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결이 있고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약간 나 이러면 안 나가 하면은 예전에 뭐 예를 들면은 한덕수 총리 단일할 때도 나 이때까지 안 해주면 단일 안 해? 그러면 안 해. 나 이때까지 안 해주면 뭐 안 해주면 안 나가? 나오지 마. 이렇게 가는 메타로 점점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게 뭔가 결이 차라리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의 굉장히 승리가 국힘의 승리가 뭔가 예상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안 나간다면 그게 뭐가 결의가 있겠지만 지금은 질 것 같으니까 안 나오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네. 지금 뭐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지금 이미 좀 정당으로서의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전부 다 사라졌다라고 봐요. 분명히 보수의 어떤 일당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도 내내 만에 할 정도면은 진짜 지지율 3%인 우리 당이 대체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제가 개혁신당 패널로 나오지만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같이 네. 방송해 보시죠 알겠지만 이건 진짜 우리가 이제는 서울시장 정도는 대처를 해야겠다. 그거는- 오세훈 시장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제가 이거는 힘들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따끔한 쓴소리 한 적 있습니다. 김정철 후보. 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 그 1시간 전에 제가 이거 이 방송도 늦는 마당에 이렇게 말을 못했는데 당사자한테는 네. 1시간 전에 이준석 대표가 쓴 메시지 봤어요? 올려놓은 거? 잘 썼더만. 그 사실 보고 놀랐어요. 그 국민의힘 그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한동훈까지 묶어서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한동훈이 뭐 그 주말간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했어도 코스피 6천을 한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약간 벙쪘던 그런 것까지 묶어가지고 깠더라고요. 그 표현이 뭐냐면 대선 때는 당이 후보를 버리더니만 이번에는 후보들이 당을 버리고 있다.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봐야 된다. 이를테면 자본시장 같은 것도 본인들이 이 문제나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나은 대안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싹 사라지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게 딱 지금 현실 비판에 딱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 대표도 적어놨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이 라이징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99만 원 선거. 자기 3호 당이 원칙 열심히 이런 거. 한다니까 그것까지도 해서 제가 정말 간만에 라이크 하나 찍어주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혁신당의 대변인 지금 현직이지만 그러니까 현직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3당이라고 하는 당이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 제도화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어떤 지금 기존의 양당을 대처할 만큼 지지율도 아직은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함부로 뭐 우리가 대처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국민의힘 이 후보도 지금 못 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정말 어떤 전체 보수권을 위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아 근데 그건 있지. 지금 야당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바닥인데 뭔가 이런 뽁닥뽁닥거리고 막 우당탕탕 하다가 이게 뭔가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았다가 아 진짜 후보도 못 내는 거 아니야 했다가 짜잔 할 수 짜잔 있는 하고 누구 낼 거니까 건데? 뭐 누가 됐대. 내가 봤을 때는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아 내가 지금 양심상 최소한의 당직자로서 한마디는 거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근데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에서도 당의 공천 기강을 세울 것이다. 아니 뭐 후보 없이 말이 선거를 되는 소리, 후보 없이 어떻게 없이는 무슨 선거를 선거를 치러요? 치러 말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세상 오동살로 움직이지 않아. 아니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추가 공모 가능성 열어뒀지만 네. 오세훈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오세훈한테 빌빌거리면서 아 제발 좀 나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취하진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당이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면 공당이 아니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나 이거 지금 보이콧하겠다. 요 입장을 낸 것하고 나경원, 안철수 이 의원들이 안 나가겠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이 안 나가겠다고 말한 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먼저 의사를 막 피력했어요. 뭐 비슷비슷한 거죠. 이제 출마를 한다고 정해지면 보통 출마 선언하기 일주일 전부터 소문이 돕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파악을 한 지금까지 거네.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는 사실 불출마 기류였다. 제가 봤을 땐 그냥 윤희숙 그냥 전력 공천하고 오세훈 제명하는 게 절차에 맞는 일인 것 같아요. 민주당 선거 야, 너무 쉽게 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 민주당 그냥 걸어다니면 되겠다. 그런 집에 게- 누워 있어도 옥중당선이야. 그런 게 그건. 아니에요. 오세훈이 나오든 윤희숙이 나오든 이렇게 하면은 선거야 뭐 비등비등 할 텐데 어차피 이러다가도 지방선거 되면은 서울에서는 또 지지층들 다 나오고 하면은 또 치열하게 붙는 거예요. 윤희숙이 뭐 오세훈 나오면은 그 투표장에 나오던 사람들이 윤희숙 나오면 안 나오겠어요? 똑같지.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닭간다 민심연구소가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민심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돌리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 나올까 불출마할까 무소속 출마할까 개혁신당 후보로 김정철 후보와 경선을 경선에서 개혁신당으로 나올까? 자, 요거 항목 중에서 골라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세 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무소속 나온다는 얘기로 전 들었어요. 무소속으로 나온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 네.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나 모셔가라라고 어깃장 부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힘에서 안 나올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국힘이 그래 나오지 마 하면 뭐 무소속 나오셔야지 뭐 방법이 있나? 근데 무소속은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진짜
더군다나 이거는 당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당원 당규상 정자법 기소된 사람은 컷오프예요. 근데 최고위에서 그걸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못 나오게 밀어낸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나는 너네랑 못해하고 무소속 나갔다가 당선이 안 되면 과거에 원희룡 장관이 무소속으로 제주시사 출마했다가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다르게 당선이 안 되면 그 뒤에 정치가 뭐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쫓겨나서 그렇긴 저처럼 내가 쫓겨나서 무소속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가서 무소속 나가는 거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의총이나 이런 데서 좀 노선 변화나 뭐 약간의 힘겨루기를 하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겠다는 걸로 보이고 그럼 더 없어 만약 보이지. 불출마를 하면 불출마 이후에 당권 도전 시나리오가 있는 건데 네. 오세훈 시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당대표가 못 돼요. 우리가 심지어 대구 경북이 다 뺏겨도 오세훈 시장이 당대표가 못 돼요. 당원들이 지금 밖으로 나간 무소속 한동훈 씨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오세훈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옆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정무라인 다 잘라야 돼요. 병민이 형이요? 아니 누군지는 모르지.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난 알 수가 없고 내가 아는 김병민은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모자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고평가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거기 정무라인이 좀 이상해. 제가 금요 비대위에서도 말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이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는 저쪽 아니야. 왜 스턴이 걸려?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김성열 최고가 협박받았다라고 금요 비대위라는 방송에서 막 털어놨거든요. 네. 제가 이거 누구 아니냐 했더니 맞다고 했어요. 소문이 돌았어. 근데 그건 오세훈 쪽 정무라인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정무 기능이 되게 마비돼 있는 것 같아. 왜 그걸로 김성열 최고가 압박을 느끼게 그런 짓을 했는지 제가 금요 비대위에서는 어느 갠지는 말 안 했는데 그랬더니 괜히 여기다 저기다 막 쓸데없는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좀 아무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저는 판단이. 이제 저도 아까 농담으로 김병민 그 부시장 얘기를 했지만 김병민 부시장이 그런 조언을 할 정도로 저도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건 그냥 오세훈 자체의 문제입니다. 뭐 정무라인이 뭐 조언을 아무리 똑바로 해줘도 막상 정치인 본인이 그걸 수용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정무라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 똑바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뭐 이게 노선 변경을 할 리도 없거니와 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노선 변경이 돼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의 후보로 그럼 다시 나가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무소속 말고는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후퇴하면 후퇴하는 대로 모양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당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노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해서 선거를 이기면 다행인데 네. 그러고도 지면 그때부터는 책임론의 소재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는 그러니까 하죠. 정무적으로 굉장히 나쁜 지금 전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댓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김성열 최고 녹취록으로 협박이라고 압박감 느끼게 한 걸 네. 오 시장이 직접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쪽 사람이다.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거 오세훈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게 보고가 됐는지 뭐 그렇게까지는 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서울시 정무라인에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현재 인증 상태라는 지목한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군요. 예. 근데 당연히 김병민 부시장은 아닙니다. 김병민 부시장은 알았어요. 그런 짓 할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굉장히 바랍니다. 훌륭한 병이면 선하잖아요. 맞아요. 선하잖아요. 아 근데 그 친구도 선해. 근데 뭔가 선해, 오해가 그 친구는 있겠지. 근데 이제 뭐 성열이 형도 말하던데 노골적으로 협박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뭘 막 짜집기해서 알려주는 게 자기한테 협박으로 느껴졌다 이거죠. 아니 뭐 소주 한 잔 먹고 평양냉면 먹는 것도 아니고 찔러놓고 연고 바르고 찔러놓고 연고 바르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주특기야 원래. 병주고 약주고. 비유가 너무 약을 더 좋은데 많이 소주 한 잔 먹고 평양냉면을 먹은. 자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그러니까 해야 결국은 되나? 오늘 오후 의총에서 무슨 이야기 나오나? 의총에서 그럼 의원들이 또 오세훈계 대안과 미래나 이런 데서 막 노선 이제 덮어놓는다 했다가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약속이 사라진 거죠. 네. 네, 헌신짝 천원 내팽겨 친 거죠. 잠깐 덮어놨다가 에이 못 덮겠다 오세훈이 까재 하고 또 까는 거죠. 아니 저 제스처가 너무 저거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앞에 거 눌러줘.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덮기로 했던 뚜껑이 열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막 쏟아질 거고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이걸 추스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통 모르겠습니다. 이 일 이후로는 뭐 저도 이게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이거 제가 앞서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대화를 조금 더 해보자. 당의 노선을 뭐 중도층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의지로 오세훈 시장은 좀 그렇게 한 거 근데 아닌가요? 이제 국민의힘 최근에 뭐 흔히 얘기하는 가두행진 하시는데 집회 신고도 안 하시고 본인들 추천한 인사하는데 24명이 안 가셔가지고 안 되고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는 너 이제 언제까지 부관 참시할 제가 거니? 옆에 봤을 때는 앉혀놓고. 뭔가 잘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진짜 범보수권으로서 위기가 와서 예전에는 다 죽은 시체라 아프지도 않아. 언제까지 부관 참시할 거야? 고만 찔러 좀비라 이제 아프지도 나 않아. 진짜 내가 좀 안쓰럽다. 내가 아파해. 안쓰러워. 아파해야지. 아파해야 아프지 마, 바뀌지. 아프지 마. 안 아파하니까 안 바뀌지. 아파야지 이게 막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 지경인데 너희 지지율은 안 아프니? 저희도 왜 원래 못 받아 먹는 거야? 원래 그랬었어. 왜 못 받아 먹는 이게 거야? 원래 있다가 없어야 아프지. 표정 관리해야지. 표정 관리. 근데 이게 그때 그 지표 왜 국힘이 지지를 쇼크 먹었을 때 17% 됐을 때 그때 민주당은 46인가 그렇고 국힘 17인데 나머지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없어. 증발한 느낌이 들었어요. 슬픈 일입니다. 개혁신당이 왜 안 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는 덱도 개혁신당 대변인 아니세요? 전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앵커입니다. 전직 네. 현직 아니세요? 아닙니다. 전직은요? 예. 뭐 그런 거 지금 방송에서 말하고 싶지 그래요? 않습니다. 아니 왜 전부 다 언제까지 말하지 마. 과거를 직접할 거야? 말하지 마.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해 전부 다. 과거 따지는 사람이었어? 과거로 가면 제 아버지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니, 이재명 훌륭하죠. 당대표가 내 나도 아버지였어. 과거로 가면 아버지. 훌륭하죠.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지지로 왜 그래요?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 미치겠다. 아버지 주식사라고 미리 좀 얘기해 주지. 지금은 사라 그랬으면 망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시리즈식, 뭐 복면 가왕식 이런 방식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스타일을 논할 때인가 이런 맞아요. 부침 생겼다 턱턱 막히더라고. 이거 말고 그냥 대화를 줄창하거나 뭐 토론하거나 이슈를 가지고 그냥 뭐 서울시의 현안이라든지 국가 현안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이나 선거 준비라는 게 흥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흥행이 잘 안 돼서 대중들이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대중들은 지금 얼마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러니까 이 스타일 챙기고 이럴 때가 아니라 사실은 후보들이 진중하게 앉아가지고 자기 논평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그쵸. 이런 장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일단 그게 잘 펼쳐지려면은 공관위원장이 멀쩡한 사람이었어야 되고 일단 잠바부터 좀 벗으시는 게 어떨까. 그거는 이제 그 이미지 자체만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왜 그 무죄 복장 있잖아요. 왜 살색깔인가 노란색 그런 거 입는 게 아니 뭐 낫지 않아요. 위기 상황. 바꾸신다는데요? 야상 안 입고 딴 거 입으신대요. 무슨 점퍼 바꾼대요. 그럼 아직도 안 바꾸셨어요? 아니 이제 뭐 나도 최근 사진 아니, 안 아니, 어제 그런- 사진도 그 옷이어서 안 내가 조금 바꾸셨구나. 너무 놀랬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거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네. 정치는 인사 정책 메시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노선 변경이라고 하면 이 색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사 윤어게인의 색채가 묻어 있는 지도부를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지도부가 당직 인선을 할 때라도 좀 거기서 멀어져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를 보면 공천 방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한구 공관위원장 되니까 친박 공천 하겠네. 그렇게 되잖아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 공관위원으로 앉혀 있으면은 친문들이 이번에 박살 나겠네. 잃는단 말이에요. 네네. 반면에 좀 공평무사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탕평 공천하겠구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 공천할 때 이를테면은 이정현 전 의원 비상계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친박이죠. 이런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나마 윤어게인 중에 제일 좀 마일드한 사람들 골라내려고 하겠네 기술적으로. 그중에서 친박 몇 명 끼우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럼 민주당은 누가 앉았어야 되냐면 김재석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어게인 한 사람은 발도 못 붙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사의 중요성. 근데 인사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정책 당론 법안이 없어요. 당론 법안이 매일 무슨 반대하고 막 행진하고 난리를 치는데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검찰개혁이니 뭐니 해서. 네네. 틈을 치고 들어오는 자기들만의 당론 법안이 없어요. 두 개가 안 되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타일 챙길 때가 아니라 언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나 말을. 굉장히 공감하는 그렇죠. 게 인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장경태 의원이 계속 서울시당 위원장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안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럼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이 어떻겠는가? 장경태를 잊고 있었다.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 왼손 잘 쓰는 사람도 공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왼손으로 왼손과 공천하나? 오른손이 나는 왼손잡이야. 어디는 때리고 어디는 만지고 지난번부터 하겠지. 계속 노래로 밀어붙이네. 이렇게 논평하는데 노래 부르고 있고. 언제 나왔다. 아 음대 나온 거. 인사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그 꼬박꼬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하면 예. 인생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인사 잘하세요. 이렇게 내려놓고 김남국처럼 간다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예. 내려놓고 간다고?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모든 패널들 중에 지금 제일 1등이야 1등. 압도적이지. 압도적이네, 압도적이네. 이걸 어, 이렇게 압도적이야. 넘긴다고? 뭐라 대꾸를 못 하겠지. 예. 그러면 근데 이게 그래서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하는 거 좋아 한다 그래요. 근데 후보가 없어서 적어도 5명은 나와야 이게 시리즈로 갈 거 아니에요. 막 자기들끼리 붙고 거기서 나가서 또 된 사람끼리 붙고 할 거 아니에요. 모양이 안 만들어지니까 좀 난감하시겠어요, 우리 부원장님. 그 일단은 현재 출마 선언한 사람은 윤희숙 전 의원, 이상규 당협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다른 인물들의 출마를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근데 이게 꼭 서울만을 노리고 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현역들이 저희가 워낙 많았으니까 네. 지난 지선에서 많이 이겨서.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죠. 어쨌든 뭐라도 관심을 끌겠다는 공간의 노력이니까 원래 안 되는 집은 뭐래도 막 손가락질 당하고 잘 되는 집은 뭐래도 와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저는 어쨌든 가만히 앉아서 관심 못 받고 죽는 것보다는 나중에 놀림 받을지라도 뭐라도 해보려는 의지 자체를 비웃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관심을 좀 정상적인 인사, 충격적인 인사로 하면 받으면 안 됩니까? 이거 한국 시리즈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아 이번에 되게 충격적인 인사도 있었잖아요. 나한테 공천 전권을 줘봐봐. 나를 공관위원장 시켜줘. 전부 단도대로 보내나? 나는 충격적인 인사로 할 수 있어. 이번에 인재영이 막 나오는 사람들 얘기 재밌던데. 자 그러면은 공관위원장이시면 장해찬 부원장님, 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누구? 아 근데 그걸 제가 지금 밝히면 부산시장 누구? 당직자로서 여연 부원장으로서 당에 또 공천에 끼어들었다 뭐다 할 수 있어서 그럼 여기다 적어서 저한테만 보여줘. 그건 아니고 이제 문성호 같은 사람을 네 우리 당의 영입을 해서. 간판으로 밀겠죠. 아, 이렇게 바로 또 갑자기 영입해가지고 제가 공관위원장이었다면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제안을 했겠죠. 뭐 얼굴만 따지시는 겁니까? 그래서 네. 능력도 왜? 보시고 하셔가지고 이 다른 얼굴이면- 당에도 좀 이 얼굴이면 말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예. 커버됩니다. 야 너 그냥 말하지 말고 무투표- 가만히 무투표 있어. 당선이다. 이러면서 커버됩니다. 근데 말도 잘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요. 아까 우리 문성호 대변이 그러더라고 거울 보면서 오늘도 내 얼굴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아. 아니 분명히 내 얼굴 가지고 팔아먹는 거 한 번은 팔아먹는다 했어 내가. 그래. 역시 이 타이밍에 회피 기동으로 팔아먹을 줄 몰랐습니다. 오만하구만 정말. 맨날 오만하구만. 팔아먹는 사람이 할 소리야? 근데 좀 덜 매력적이긴 하다. 원래 잘생긴 애들이 자기 잘생긴 거 몰라야 매력적이거든. 네.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모를 수 없어 이렇게 생기면.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생기면 모를 수가 없어. 많이 팔아먹으십시오. 동생이 제가 참겠습니다. 아유 근데 안구 정화가 확 되긴 돼요. 예. 아.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4535님 중요한 정보를 물어보셨는데 5,000원 주시면서 장해찬 씨 안경테 정보를 좀 달라고. 아, 이거요? 이거 비싼 거 같은데 저거. 크로마- 비싸 보이는. 치고요. 크로마치의 이게 모델명이 뭐지? 아 로드 시클이라는 네. 모델입니다. 아, 네. 크로마치의 로드 시클이라는 네. 모델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저는 집 앞에 울산이 집인데 서울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서울 네, 안경점. 그렇죠. 네. 거기서 그냥 주는 대로 맞추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브랜드 한번 참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카다미아님 엔추파춥스 주파주스. 엔추파춥스? 추파춥스? 아 추파춥스 말씀하시는구나. 묘제는 항공모함을 음모론으로 치부를 하네. 미국 배는 공중부양도 가능하거든 이러셨어요. 자 3276님 1.99달러 주시면서 코스피 코스닥 또 사이드카 걸렸다. 제발 살려달라. 아 답답하다. 북한 쳐들어왔나요? 주가가 끝없이 내려갑니다 하셨어요. 오늘 4천 후반 환율 1,500 경유 2,000 예상 꽉 잡으십시오. 이씨표류중님. 그리고 여러분께 성남총각님도 김병민 부시장은 아닐 겁니다. 배현진 의원과 손잡고 다니기 네. 예.
말씀 주셨어요. 제일 나빠. 다 읽고 저렇게 하는 게. 내가 아까 전에 문성호 대변인이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 공천 얘기할 때 사실은 네. 한 코 더 들어가려고도 참았거든요. 네. 저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은 변진이라고 굳이 언급을 또 하시는 아니 분들이 그래도 있고. 왼손 쓰는 것보다는 아동 사진 올리는 게 낫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장경태보단 왜 낫지 서로 않아요? 그냥 그래도. 경중을 따져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배우신다고 뭐 합니까? 한쪽은 뭐 아동 학대고 한쪽은 뭐 성추행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려 누가 더 했지만은 나쁘냐를 따지고 있잖아 지금 또 그렇죠. 예.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나쁘다고 생각해. 알겠습니다. 아 이제 63 지선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힘 후보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좀 기근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뭐 앞으로 이렇게 활짝 열려 있다. 방금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괜찮은 후보들. 이렇게 해서 그 선거를 흥행으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야구 한국 시리즈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복면가왕. 그거는 상황을 봐야죠. 상황을 한국 봐야 시리즈로 바뀐 되는데.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렇죠. 아, 근데 그래도 재미는 우선적으로- 있었어요. 지난번 대선 때도 재미는 아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처음부터 마이너 리그를 해가지고 뽑은 다음에 등치를 키워서 오세훈 시장으로 하느냐. 네. 또 어떤 분들은 오세훈 시장을 꽃가마 타고 이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반대구나.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주장이 어떤 반대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모론이 있던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잘 보십시오. 이긴 총장이 아주 잘 나가요. 네. 근데 저하고 뭐 사례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이동학 최고가 좀 마이너라고 봤을 때 우리들이 치열하게 해가지고 이동학이 낫다. 날 밟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전의 이동학보다 커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이기인 총장하고 싸우게 돼요. 그럼 네. 이기인 총장이 이동학 더 커진 이동학을 밟고 올라가요. 그럼 기존의 이기인이 진짜 보다 대기인이 더 되는 큰 거지. 거지. 대기인이 되는 거지. 그런가? 여튼 그런데 만약에 이동학이 이기고 가요? 그럼 이동학도 더 커지는 겁니다.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저는 그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배제하기 위한 거라고 한 거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제가 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으로 뛰는 것보다는 네. 토너먼트를 통해서 내 몸집을 키운 다음에 가는 게 나도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을 하다가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좋은데 복면가왕 그다음에 또 한국 시리즈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고 너무 비판만 하더라고요. 왜지? 저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해부터 얘기했지만 오세훈 시장, 네. 나경원 그다음에 신동우 의원 저는 나경원 의원이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전부터 봤고요. 예. 이분이 지방선거 기획단 했을 때 70대 30 얘기했다가 그거 자기가 나가면 안 하겠다고 했고 50대 50으로 이제 규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명태균 관련해서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뭔가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때 그걸 없앴어요. 자기가 당대표 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정치 기소니까 이거 직무정지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 배제하기 위해서 그걸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오세훈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한국 시리즈를 한다. 뭐 50대 50이 아니라 70대 30이 30을 한다. 그리고 또 기소 관련해서 기소되면 배제한다. 이게 다 깨진 겁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더 큰 오세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선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본질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죠. 그 이상규 위원장과 윤희숙 위원장이 서로 경선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간 오세훈 시장과 마지막으로 결승으로 붙어가지고 최종 후보를 뽑겠다.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네, 예. 예, 네,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이승현이라는 이승현. 이승현. 네. 이번 한국 시리즈식으로 하려면은 후보가 한 5명은 돼야 되잖아요. 전 처음에 복면가왕 이야기하길래 진짜 복면을 씌우나 어차피 윤희숙 위원장이나 이상규 위원장밖에 없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텐데 여성 그 한 명 여성 후보밖에 없어가지고 목소리도 변성 변조 안 하면 복면가왕식은 근데 진짜 네, 알고 보니까 토너먼트 방식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네. 그 어쨌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도 현역도 참가해가지고 이렇게 맞붙게 되면서 흥행을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선거 흥행 차원에서 이거를 준비한다는 건데 지금 선거에서 가장 흥행할 수 있는 요소는 장동혁 대표하고 이거 수뇌부들을 딱 쥐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후보를 그냥 확 대거 뭐 한 친한 개를 몰고 온다든지 이런 것 자체로 홍보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다른 방향을 짚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윤희숙 위원장, 이상규 위원장, 이승현 위원장이라면 되게 당에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시적으로 보면 접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혜지 이건 어떻게 이거 보면 엄청난 특혜예요, 엄청난 사실은. 특혜지. 오세훈 시장이 접수를 안 하니까 정상적으로 준비를 해서 접수비 내고 심사비 내고 서류 준비해가지고 접수를 한 그 3명의 위원장 어떻게 당이 수능 시험 다시 치르게 해준다는 어떻게 거죠. 예, 어떻게 시장 한 명이 현역이 저렇게 접수 안 한다고 이 당 전체의 일정을 딜레이 시키지? 라고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의 제기 안 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씨는 되게 미안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어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뭐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는 차원에서 그랬긴 했지만은 미안한 부분도 있는 그럼요. 것이다. 저는 예. 복면가왕이나 뭐 무슨 뭐 슈퍼스타 K든 뭐든 네. 그 방식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성공했어.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가타부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일단 성공했다 봐요. 흥행 몰이는 일단 서막은 성공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어제 윤상현 의원이 그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5대5잖아요. 이거를 민심 7, 당심 3으로 바꿔야 된다. 그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저는 5대5에서 굳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실제로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대5로 하면 어쨌든 윤호개인파가 지금 그득한 그 상황 속에서 이걸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그 지적을 했다고 보고 네. 저는 거기에 더 나가서 아예 민심 100%로 완전히 파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민심의 바다에 후보들을 던져놓고 거기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뽑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변수를 만들지 않으면 네. 실제로 뭐 그냥 눈에 불을 보도 뻔하게 후보들 전개가 되겠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버튼 많이 쓰시네. 당원들이 생각하는 이 네. 사안에 대해서 당원이 120만 되거든요. 저희가 당원과 소위 말해서 그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50대, 52, 70대, 30대는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건 본인의 주장이죠. 근데 이미 그거는 세팅이 끝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선의 세팅을 놓고 이미 후보를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 개혁신당은 민심 100이에요? 민심 100이죠. 야 대단하네. 아니 근데 우리가 민심이든 당심이든 비율을 어떻게 넣든 간에 저희 당원들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너네들 못하면 당장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당원들이에요. 그러면 성깔 있는 당원들이 경선할 딱 때 비율 자체가 비율이 없는 거죠. 그래도 당원들이 일단은 관심이 저희가 있으니까 당원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참여하겠죠. 여론조사 이런 것들보다 공관위의 일임을 한 게 제일 커요. 네, 공관위에서 경쟁력을 평가하고 네. 그래서 후보를 선출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심 민심 비율 뭐 그것보다 공관위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렇습니까? 깨끗하게 심사자들의 하네, 이게. 심사자들이 그 거대 양당에서 좀 저렇게 해라. 저희도 그래. 심사자들이 그래. 열심히 거릅니다. 예. 예, 자기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거르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딱 정민 심사 대상 예. 딱 해가지고 다 합니다 지금. 아, 네. 그렇죠. 그러다가 1억 주면 받기도 하고. 아이, 좋아 좋아. 정말 그런 일탈에 대해서는 좋았어. 전혀 아유. 한 건도 거의 발생하지 뭐 않습니다. 메시급이었다. 예. 메시급. 아, 그래요? 예. 좋았어. 치고 들어오네.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아. 좋았어. 아니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오해들이 좀 많고 이러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안 될 선거는 안 나가는 게 특징이다. 그렇지. 이런 거 그런 이렇게 것도 좀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그냥 오세훈은 명분을 깔려고 한 거예요. 장동혁도 명분을 까는 건데 서로 명분 전쟁이거든 지금. 오세훈은 이번 나갔다가 만약에 패배해. 그러면 은퇴해요. 이 사람은 은퇴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길이 없어. 근데 선거를 안 나가고 명분이 좋잖아. 윤호개인파 이거 나쁜 놈들 내 말 안 들어줘요 하고선 국민의 상식에 호소하고 그리고 안 나가. 그러면은 선거 지고 그럼 오세훈은 바로 당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또 깔리잖아요. 네. 네. 아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건 서로 명분 전쟁입니다. 일단은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정치 경쟁에서 정치 대결에서 이겼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세훈 시장 이야기하면서 조금 국힘이 조금 정상화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좀 기대를 가지기도 하는데
뭐 좋아요가 1,004개가 안 돼요? 돼야 이제 국힘이 좀 더 정상화 되지 그러네요. 않을까 싶어요. 아, 좋아요. 550개네. 2배 더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한 번씩 더 누르세요. 다 왔어. 한 번씩 누르면 취소되잖아. 취소돼. 여러분 2번 누르시면 안 돼요. 네. 2번 누르신 거 아닐까 혹시? 네. 아, 설마. 1,000개 그럼 눌렀다가 그럴 수도 있겠네. 2번 여러분 이거를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올라온다. 좋아요가 1,004개가 돼야 스벅커피 쿠폰을 선택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자. 1,300만 동접인데 네. 좋아요가 반이면 좋은 거거든요. 괜찮은 거지만 그래도 나머지 분들도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니까. 네. 야, 이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기인 총장이 커피 안 주려고 1,004개 깔았다. 이런 지금 얘기가 진짜? 우리가 역시,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했잖아. 아무리 달리고 있으니까? 역시 내가 음모론 777로 정당의 하자고 주제가 했지. 다르구만. 777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그래도 아니, 그거 우리가 제안은 이 우리가 한 목표를-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내가. 형이 있어요? 그럼 책임을 지셔라. 책임을 끝까지 지셔라. 빨리 가야지. 팬덤 왜 끌고 와라. 가만히 있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난 열심히 잘 눌러달라고 근데 될 분명했을 것 같아, 뿐인데. 될 것 같아. 오늘 그러니까 될것 잘못은 같아요. 국힘에서 하는데 왜 네. 개혁신당을 까냐는 얘기예요. 네. 아니 그래도 아, 그런 700 얘기가 나온다, 넘어요. 얘기죠. 이제 지금 얘기하니까 네. 700 넘을 700 거 넘습니까? 69 하나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700개가 넘어서고 있는데 오늘 1,004개가 목표이기 때문에 두 번씩 누르시면 안 되고 안 누르실 분 72, 한 번씩 702.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40%가 비구독자시거든요. 정말. 예,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이제 큰 곧 힘이 7만이네. 되겠습니다. 네,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저희 7만 명 얼른 가야 되고 이게 스튜디오를 함께 출연해 주시는 패널 분들이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김대웅님 김기홍 아닙니다. 김기흥입니다. 네, 흥입니다. 아니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기용이면 어때요? 기용이면 어떻습니까? 일단 좋아요만 눌러주시오. 저는 다른 방송에서 댓글에 막 갑자기 꼬리 좋아요. 내리셨어. 좋아요. 다른 방송에서 좋아요. 댓글에 이계인 나왔다. 이계인. 공격하라. 목소리 외계인 비슷한 아닌 게- 목소리 외계인 비슷한. 아닌 게 어디야.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국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보면 저희 자료 한번 볼까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수에서 민주당과 국힘이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국힘은 특히 TK 지역으로만 가는 조금은 참 비겁한 행동을 하고 계시고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은 기근입니다. 자, 호남 지역은 없어요. 전무하고 이 국민의힘 이런 상황 우리 이계인 총장님께서 공격하라. 공격하라 어떻게 공격하면 그러니까 될까? 지금 보면 서울 수도권 단체장 후보자 접수 현황이 1에서 3명인데 대구 경북은 지금 6명에서 9명, 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지선 보궐 대선에서 약간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다가 계엄과 탄핵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국민의힘의 심장이 영남으로 내려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전 다선 중진 의원들 뭐 하나 싶어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당이 어려운 걸 알면 본인의 배지에 어떤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나서보겠다. 수도권 한번 나가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하면서도 그래도 당의 어떤 이 무게중심을 영남에서 수도권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 몸 헌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없이 그냥 다선 중진 의원들 꼭 입 다물고 있고, 심지어 어저께 매일신문인가요? 네. 본인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대여투쟁성 글들을 올린 비율이 어떠한가. 네. 한 번도 올리지 않은 다선 중진 의원이 있는가 하면 페이스북 자체, SNS 자체도 안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소통 자체도 안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초선 의원들 그리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대여투쟁도 하면서 당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정말 비겁한 행태가 그렇게 다선 중진 의원들 내지는 영남, 경북, 대구의 살찐 고양이들 때문에 네. 당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은데 반성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기현 5선 네. 의원께서는 그랬죠. 지금 울산 가도 민심이 막 만만치가 않다. 아니 김기현 대표님 엊그저께인가 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랑 춤추는 영상 올리고 있던데, 좋아요. 지역구 일정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하냐고. 수도권 메시지를. 지금 당협위원장들, 원외위원장들 막 사람 못 구해가지고 날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국민의힘의 광역의원이었던 사람이 선거가 어려우니까 지방의원으로 내려온대요. 가 공천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말씀하시죠. 있어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중대선거구로 내려와 버리면 여기서 준비하는 사람들과 갈등도 있을 거고 당협위원장이 정리도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걸 누가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 어. 결국 지도부랑 다선 중진 의원들이 준엄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입 다물고 꼬박 가만히 있고 자기의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우선 좀 출마 이게 과연 권한 맞느냐. 출마를 좀 준비하시는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아니, 어떻게? 우선은 이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저희가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위에서 놀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 불가합니다. 광역에서 소위 말해서 시의원 하시다가 네. 의원 하는 거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 못하게 지난번 선거도 그 마찬가지고 예, 규칙이 정해져 버렸어요. 정해졌습니다. 자기 당선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그 없다. 이번 그럼요. 선거부터 그래요? 이번 선거부터 그럼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바른미래당 2018년 지방선거 때 맞붙었던 자유한국당 광역의원이 광역의원 하다가 기초의원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그거 안 되고요. 소위 말해서 구의원도 가번을 3번 이상 받은 사람, 2번 이상 받은 사람 또 가번 받기 힘들고 정확히 몇 번 이상? 3번, 2번. 2번 받았는데 또 가번 못 받습니다. 세 번째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광역이든 기초든 비례 연달아 2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광역 단위에서 내려오는 밑에 거. 기초 단위로 내려와 가지고 의원 못 합니다. 하향 아예 지원하는 거? 하향 지원 못 하게.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그 규칙이 정해져 버렸군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인천시당 공관위원입니다. 아. 저희가 그 시스템으로 이거 다 배제를 시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 예외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거기에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지원자가 없다. 그렇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온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럼 그런 거죠. 인천광역시당만 그런 거예요? 아니야, 다 전국 단위에서. 근데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비례를 그렇죠. 2번 받는 것도 진짜 이상한 거고 가를 2번, 3번 연달아 받는 것도 완전 특혜 중에 특혜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는 당연하죠. 뭘 줬다고밖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그럼. 특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죠. 가나번까지 있는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번 지역, 그러니까 선거구가 2인 선거구면 가번 받으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3인 선거구에 내가 나간다. 네. 나번. 그런데 내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2명뿐이 뽑지 않는데 계속 내가 나갔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번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죠. 다만 경선을 했느냐 그것까지 보는데 여하튼 가번을 2번 받은 사람은 요번에 가번 주는 건 좀 그렇다. 나번 가서 치열하게 싸워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비례도 비례 받은 사람이 또 요번에 비례 받는 거는 안 된다. 근데 또 비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두 종종 번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진짜? 충성 뭐 다 하고 저기도 뭐 우리한테만 이런 얘기하는 저기도 이런 얘기 해야지. 우리 1억 얘기 누가 받았어? 없잖아.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아, 우리는 지금. 거기서 구체적으로 딱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박순장은 또 이런 얘기해요? 거 안 돼. 아, 그거 언제적 얘긴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뭔가 뭐 내부적으로 제도적 쇄신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국민이 알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패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15% 10% 이게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내가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네. 안정감이 없다면 이걸 나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장동혁의 얼굴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판단할 거예요. 개인기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당에서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야만 그렇죠. 그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몸을 던지는 지도부도 없고 또 중진 나경원 의원 안 나간다고 바람을 온통 피우고 당심이 민심이다 자기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나간다고 그러고 신동욱 의원도 나갈 것처럼 하더니 안 나간다고 그러고 김은혜 의원도 혜택이란 혜택은 정부에서 다 좋은 자리 해놓고 그래. 또 나갈 것 같으면서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래. 그러면 누가 나가란 말이야 손은 누가 키울 거냔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른바 험지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다음번에 기회를 주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당원 당규에 넣어서 저는 비례대표 관련해서 반은 험지 출마자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러면 요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네. 총선에서도 뭐 퓨처 메이커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전부 다 험지로 내보냈던 게 10명 다 죽었죠. 10명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뭐 윤호개인이든 정확하게 절연하지 않겠다, 절연 안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썼던 사람이 마치 서울시장 나갈 것처럼 폼재고 있다가 정말 바닥 민심 훑어보니까 어려운 걸 알고
불출마 선언하는. 근데 그 겉 외피 포장은 백의종군하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비겁해 보여요. 그 정말 이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 정말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탄핵 2번 당하고 계엄 거친 국민의힘이 선거가 어려울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죠. 정말 뼈를 깎는 쇄신으로 다선 중진 의원들이 네모 하나 먼저 던져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없잖아요. 그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타깝네요. 그런 중에 우리 5395님이 하태경 전 의원님 뭐 하시냐고 슈퍼챗 주시면서 그러게 지금 보험연수 거기 아직 계시지 않나요? 예, 맞아요. 거기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이분이 그래도 좀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봐요. 네. 찍고 계시네. 지금은 안락한 곳에서 예. 계실 때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제 앞서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물러날 때라고 생각하시는 것 거기 같아요. 계시는 게 좀 네. 따뜻한 밥 그 먹고 있는 거다 원외이시기도 지금. 하고.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제가 기자를 하면서 바라보는 네. 정치인들은 참 승률이 낮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던졌을 때 네. 그게 기자들한테도 뭐 취재 대상이고 취재 원이고 그렇지만 감흥이 있거든요. 네. 공감이 있고 뭐 감동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그게 뭐겠습니까? 부산 가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몸을 던졌고 그게 지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란 거 전 진짜 잘 모르지만 시간이 굉장히 짧게 보는 사람과 시간을 길게 보는 네. 사람 했을 때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종국적인 그게 뭐겠습니까? 대통령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그때 해서 하기보다는 내 과정 속에서 한번 던지고 어려울 때 그런 걸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막 듣고 있는 중에 좋아요가 어유. 1,004개까지 되겠는데? 123개가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777 아, 꿈은 이루어진다. 1호 넘어서 881개가 넘어 되겠는데, 882. 예, 지금 좋아요 1,004. 눌러주세요. 난 885인데 예. 네. 보니까 자꾸 올라가고 있죠? 제가 볼 때 1,004개 그래서 되면 올라오고 저희가 있네. 커피 쿠폰 쏩니다. 네, 스벅 커피 쿠폰을 준비하고 있어요. 1,004개가 되지 못하면 스튜디오에서 이분들께 안 드립니다. 석장이라면서요? 석장. 네, 한 개씩 한 장씩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3분께 오늘 드릴 거라서 댓글 올려주시면서 야. 마음에 드는 댓글을 한번 골라주시면은 100분만 더 됩니다. 해주시면 네, 예, 저희 됩니다. 지금 고르고 있는 할만해요. 중이니까 890개 아, 좋습니다. 907개. 감사합니다. 야 이게 된다. 예, 모르겠다님도 5,000원 후원 어, 주셨고요. 예, 아시는 것 같은데. 우럭대짜님도 10,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923. 예, 923 됐어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추천처럼 이렇게 아니, 저는 계속 말하면은 올라가고 이게 제가 아, 말씀드릴게요. 제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네. 선거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좀 여기에 기대면 안 되지만 사람들은 최선을 지향하지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죠. 국민의힘이 부족한 거 아지만 이게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내찍지만 이 사람은 응징하겠다. 뭔가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는 그게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아이 다 알아 그러잖아요. 모릅니다. 의외로 모릅니다. 좀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그렇죠. 겉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보니까,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죄가 있으면 재판 받아서 거기에서 무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 취소가 재판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아는 분들이 냉정해 봤을 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치인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다시 환기시키는 거. 그게 리더의 덕목이고 그게 선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되게 힘들고 무기력하고 하지만 반등을 하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지율에 있고 다음 주 지지율 무엇보다 다음 주보다는 다다음 주 지지율에서 저는 반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지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개혁신당 3% 지지율 낮죠. 네. 근데 그 지지율은 온전히 저희가 만든 지지율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17%, 16%라는 지지율은 본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역대의 선대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당인들이 다지고 다져서 만든 지지율인데 글쎄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만든 지지율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까먹은 지지율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비교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까먹었지. 오세훈 시장 지지율 빠지는 것만 봐도 올 초하고 작년 말에 몇 달 정원호 전만 해도 총장보다-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총장이나 여론조사에서 비등비등했어요. 예, 높거나 더 앞서는 지지율 그럼, 나오기도 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점점 빠지는 게 살 빠지는 것처럼 쫙쫙 빠지는 거예요. 재밌는 게 네. 오세훈 시장이 머릿속에 가장 아픈 선거가 뭔지 아십니까? 광진을 맞습니다. 맞아요. 아 고민정 후보한테 졌을 때. 그 민주당 텃밭이죠. 근데 텃밭인데 그래도 본인이 이길 줄 알았죠. 맞죠. 왜냐하면 신인이고 언더독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더독이잖아요. 그런데 언더독이 아닙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역으로 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언론에서 봤을 땐 당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하게 핍박받는다는 느낌이 맞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기득권이 아닌 겁니다. 정원호가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타서 기득권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원호가 1단계, 2단계 복면 가왕이든 뭐 한국 시리즈는 해가서 올라가가지고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 사람은 거품이고 여기에서 더 이상 감흥은 없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한 언더독의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란 거 당과 개인의 지지율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어딜 가든지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네. 제발 싸우지 마라. 하나 대라. 또 하나는 힘내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희가 부족하지만 이 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그 절실함을 모이는 거고 그 절실함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바뀌고 절박함을 보일 때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아니, 그러네요. 정원호 총장이 거품이라고 하셔서 제가 굳이 또 눌러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말씀을 거봐 눌렀는데 안 눌려지지. 어. 거품 맞아. 거품이야. 거품이야. 꾹꾹 눌러 담아서 넘칠 때 한 걸음 가고 또 꾹꾹 눌러 담아서 넘치니까 한 걸음 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넘치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대통령이 그냥 픽했다고 하면 그게 그 민심에서 바탕이 됩니까? 금방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서요 안 돼요. 지금. 아, 네, 자기 제가 볼 실력으로 때는 온 거다. 실력으로 온 거고 아. 성동 구민들도 그 주변 구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실력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을 어떻게 민심을 떠받들고 그 부분을 관철해 내는가. 이분이 했던 그런 이 행정의 이 사를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서울시장이 뭐 다른 후보자들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어떤 비전을 할지 그리고 해왔던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면 서울 시민들 역시도 뭐 훨씬 더 많은 매력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어저께 정원호 총장 출마 영상 보니까 일단 조회수가 1만이 안 됐었어요. 인지도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그 세 글자 이름을 12번인가 언급했다는 건 아니니까 이재명 선거운동 안 하셔도 돼요. 자기의 선거운동을 하시라. 이제는 광역단체장이니까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뭐 오세훈 시장의 전세 폭등을 지적을 해요. 좀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네, 뭔 오세훈 소리요? 시장의 전세 폭등 이 규격 이 갭이 큽니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무리한 지정으로 인한 전세 폭등이 큽니까? 그런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을 낳았던 소속 정부의 대통령과 같은 당의 후보가 네. 저렇게 남을 지적하는 또 그리고 무리하게 지적하는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뭐 AI 인허가제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인허가제는 여러 전문가와 어떤 뭐 약점과 단점과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구전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AI로 모든 걸 인허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진짜 AI를 도입하면 인허가제에서 AI 도입하면 아마 서울시에서 백현동, 대장동과 같은 무리한 개발들이 많이 우후죽순 일어날 거예요. 되게 이상한 공약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아직도 뭔가 광역단체장이라기보다는 기초단체장의 어떤 티를 벗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신 거는 김정철 후보님께서 공격 포인트로 잘 활용하시겠네요. 아니 본인이 반박을 해야지. 아니 잘 활용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수 그걸 가지고 많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성수동 냉정하게 봤을 때 서울숲이 만들어진 건 이명박 서울시장 때 2005년이고요.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거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 공장지대잖아요. 네. 그걸 IT 진흥지구로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2012년도에 신분당선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와 오세훈 시장 한 부분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구청장으로서 본인이 거기를 어떻게 개발시켜야 되는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성수동의 신화를 본인이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팩트 체크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막상 본인이 만든 게 별로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박을 아니 안 지금 하시는 반박을 없는 겁니까? 잠깐만. 정원호 1000개. 정원호 예. 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 혼자 다 했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분은 끊임없이 그때 당시에 뭐 부동산 관계자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환경이 이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라고 공론장부터 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판을 그냥 깐 거 정도이고 그 사람들이 각종의 플레이어들이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오늘의 성수가 만들어진 거지 오세훈 시장처럼 또는 한동훈 전 대표처럼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다 얘기하는 했다고 게 안 했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꾸 그거를 그쪽에서 했다고 얘기하니까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그렇게 거예요. 한 적은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공격을 하시니까 자, 본격적인 정치해보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전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 바로 국민의힘 우리 이정현 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왜죠? 사퇴를 했습니다. 요 이유를 저희가 좀 그래서 예찬 씨가 당에 그 긴급한 용무가 있다고 네, 그랬구나. 김한규 뭐 그럴 위원장의 수 사태도 있어요. 있지만 그 미디어 팬인가 단독 보도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사퇴할 듯이라고 좀 단독 보도가 떴어요. 사퇴했더라고요, 근데. 사퇴했대요. 네. 이정현 떴어요. 위원장도 장예찬 최고도. 그래서 장예찬 최고가 지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늦는다고 맞아요. 당의 일을 수습하는 것 네, 때문에 예. 이렇게 안내를 구했고 그렇죠. 지금 이정현 위원장은 안내문을 냈습니다.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하기 어렵다. 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렇군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거기다가 죄송한데 장예찬 최고가 약 한 40분 전에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입장을 밝혔네요. 뭐라고? 전화 문의에 일일이 답을 드릴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금일 미디어 팬 기사는 오보입니다. 사퇴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안 합니다. 우리 그랬구나. 예찬 씨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우리 여기서 단독 터트리죠. 지금 우리 예찬이가 지금 이런 기사가 나가지고 지금 전화기에 불통이 터진다고 불이 났대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본인의 심정이 지금 울 것 같다고 저희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예, 지금 어쩔 얼마나 걸 안 올 모르겠대. 텐데. 예. 은근 멘탈 세. 예, 멘탈 세지. 그러나 지금 장혜찬이 울 엄청 것 같다는 왔다, 목소리라는 왔다. 것은 소리 난다. 그만큼 멘탈이 센데도 불구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심정을 저희가 라이브로 잠시 후에 지금 도착을 해서 지금 지금 준비를 오는 하고 것 들어오고 같아, 있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를 하셨는데요. 뭐 그 결단은 존중하지만 사실 사퇴를 필요로 하는 건 이정현 위원장이 아닌 거 우리가 그렇지.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는 가만히 있는데 네. 엄한 사람들이 계속 사퇴를 하시네. 그는 가만히 있는데 엄한 사람들이 사퇴를 한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그게 뭐 장동혁 지도부가 아니어도 윤리위원장, 그렇죠. 그런 당무감사위원장, 지금까지 무리하게 징계를 했던 사람들, 그 세력 주축들 들이 사퇴해도 문제 없거든요, 사실은. 쇄신으로 보이는 것도 맞고.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있고 한창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 공천하고 면접 보고 심사 보는 사람이 이렇게 돌연 사퇴한다는 건 괜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고 전 메시지에서 딱 읽혀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좋게 포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뭔가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안에서. 그렇지. 본인은 현역 불출마부터 맞아. 여러 가지 쇄신안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안 먹히고 있고 오히려 불출마를 무기로 당의 쇄신을 오세훈 시장은 역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공관위가 끌려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모양도 빠졌을 거고 본인의 기조도 지금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집안에서 아버지가 뭐 술 먹고 술주정 부리고 집안 파탄 위로 가잖아요. 뭐 엄마가 나가요.
엄마가 나가요. 자식들이 아니 나가요. 왜 아빠가 술 먹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술 먹은 집 있어 우리 집 같이. 그러면 이제 아빠가 나가지. 아 왜 그걸 또 우리 집 같이라고 또 얘기를 해 또. 아니 또 이제 왜냐면 제가 누나 치부 그만 드러내. 아니 왜 치부 금지야. 아니 얘기를 왜 그때 저 왜냐면 죄송한데요. 네. 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할래? 왜 그래 또 오늘 13일이 금요일처럼 만드네 정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 가서 네. 윤석열 때 우리나라 외교가 그 술 취한 아빠가 인감도장 찍고 나가서 여기저기 인감도장 찍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걸 또 거기다 또 갖다 댔다. 왜 누가 댓글이 왜 아빠가 술 먹는다 생각하냐고 누가 댓글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만회해 보고자 그 술을 먹는 엄마들도 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한 거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 그 진짜로 사퇴를 해야 될 사람이 안 나가고 엄한 사람만 지금 나가면 국민의힘의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핵심적인 전력도. 아니 근데 어저께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제주 갑인가요? 제주 갑 같은 경우에 음. 제주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도의원 후보가 한 명도 없대요. 아 그래요? 이런 적이 제주도에? 없답니다. 아하. 그리고 오늘 뭐 기사도 나왔지만 경기도 의원 중에 125명이 후보를 지원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전부 다 의원 후보가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당 지도부도 그렇고 무엇이 중요한지 빨리 간파를 해서 사퇴할 사람은 사퇴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앞에 나설 사람은 나서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있고 결의문 한 장만 발표하고 만족하다 보니까 전국에 뭔가 현장에서 선거 뛰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가봐야 질 게 뻔한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 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 비극이.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긴 총장님도 선거 치러보셨으니까 그럼. 잘 아시겠지만 네. 정말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요. 제가 비록 컷오프 되긴 했지만 예비 후보까지는 했거든요. 그 예비 컷오프 후보까지 되기 전까지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비 후보까지는 그 비용이 들어요. 네. 그거 개인 완전 자부담이고 이제 본 후보가 되면 나는 15% 넘으면 이제 국가에서 보존을 받는데 그때도 뭐 돈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저는 포스터도 못 붙여보고 컷오프가 됐잖아요. 그 과정까지도 정말 그나마 제가 주식이 약간 있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약간 충당을 했어요. 야. 아이고 선거 자금을 그날 오리를 그래도 했구나. 빚도 네. 내고 그나마 다행이지 그냥 일반 그냥 정말로 그 소신 있게 정치하고 싶은 분들이 돈이 어느 정도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과 반대되게 당이 저렇게 무너지게 되면 당의 영향을 받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저희도 힘들 때 있었죠. 지지율 안 좋을 때. 뭐 지금은 다행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돈만 들이고 고생만 하고 뭐 뭣도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 될 수 당선도 안 있어요. 되고. 그러니까 후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심이 간 있으면 없는 거지. 어쨌든 양당이니까 우리나라가 양당 네. 체제가 굳건하게 아주 정착돼 있으니까 15% 이상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전을 받을 거야. 그럼 본 후보가 돼야 그렇게 돼. 근데 그럼에도 도전조차 안 한다는 건 내가 이 당의 소속으로 후보로 활동하는 게 그게 부끄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어차피 가서 지는 거는 뻔한데 2018년처럼 네. 그럼에도 한 번 더 선거 나가가지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보통인데 네. 그 자체를 안 한다. 아. 그럼 이 당 소속인 게 부끄러운 거예요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뭐 더 나갈 것도 없이 오세훈 시장 자체 본인 현역인 시장 자체도 지금 출마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요일인가요? 제가 그 개혁신당에 우리가 그 빌딩이 많으시다고 하신 김정철 후보님을 제가 실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구나. 키 엄청 방송 갔더니 크죠. 계시더라고요. 키 엄청 크죠. 아니 그래서 역시 약간 좀 사람이 좀 있어야 되나 봐. 키가 엄청 커. 잘 드셨나 봐. 발육이 약간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랬구나. 더 큰 것 같아요. 비하 발언인데요. 돈이 있으면 키가 크고 돈이 없으면 키가 작다는 아니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는 돈이 없는데 키가 큽니다. 예. 당일을 수습하고 오셨죠? 네. 자, 드디어 왔다, 왔습니다. 왔다. 예, 우리 찬이 예찬이. 더 말라진 예. 겁니까? 왜 이렇게 말랐어 또? 근데 사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안 해? 안 해? 진짜로? 저 지금 핸드폰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전화가 100통 왔어요. 너무 좋다. 라이브로 이걸 다 이게 그러니까. 연결해서 다 단독이네. 이게 단독이다 좋다. 단독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단독이야? 네. 그럼 그러니까 나 일단 미디어 편 기사는 옵니다. 왜난 겁니까? 옵니다. 그거는 미디어 편에 물어보셔야죠. 누군가의 공장 아닌가요? 뭐 함께 일단은 날리려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아침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네.
아이고. 기침도 약간 좀 대본에 있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초췌해 보여. 일이고요. 예. 제 거치가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닌데 네네. 어쨌든 아침에 오보가 나면서 제가 뭐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핸드폰이 마비가 됐었고 근데 제 거치가 이렇게 핫할 일인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역시 거물이야. 오세훈 시장님 덕분에 많이 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우리 당의 모 대변인이 네. 실수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장해찬 지금 그거 보고하러 대표실에 들어가 있다고. 아하. 근데 저는 오늘 국회를 간 적이 없거든요. 어머나. 저는 오늘 국회를 안 갔어요. 그렇게 날 수가 있나? 근데 그분이 누구를 착각했나 봐. 내가 닮은 그러니까 보고라는 사람이. 건 미디어팬 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맞는 것 같다. 장해찬 지금 대표실 들어갔다고 한 거예요. 모 대변인이. 난 대표실 들어간 적 없거든. 장혜찬 여기 있습니다. 오늘 국회를 안 갔어. 오늘 정확히 여기 닭간다에 왔지. 그래서 그건 수습하고 이제 기자들한테서 오보랑에다 전판됐는데 김민찬 아니에요? 살 빠져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제가 하나 느낀 건 뭐냐면 네. 저랑 통화를 하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치. 통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아 전혀 접촉이 없었는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다른 데서 듣고. 네. 다른 데서 근데 듣고. 다른 데서야 별의별 말이 다 있죠. 제가 이기인 총장에 대해서 막 말한다고 그거를 단독 이기인 뭐 그러지 않잖아. 그럴 수 없잖아요. 성남시장 출마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는. 네. 근데 네, 당에서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혁신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기인 총장에게. 그렇지. 사실 아닙니다. 내가 지도부인데요. 네가 성남시장 나가서 좀 이끌어 달라. 근데 이거를 제 말만 듣고 그렇게 단독을 써버린 셈인 거예요. 이기인이랑 통화는 안 되고. 좀 근데 서운하다. 저한테 전화를 많이 왔는데 제가 전화 안 받았잖아요라고 하는데 네. 전화가 100통 오는데 그 전화를 어떻게 골라받아. 이게 핸드폰이 마비가 돼 있는데. 그럼.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근데 또 기자분이랑 싸울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오보다 기사를 수정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수습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뭐 딴 것 때문에 늦은 게 아니라 그 수습하느라 네. 당이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태라는 빅뉴스도 터지고 그러니까. 어제는 오세훈 시장이 또 공천 등록은 안 했지만 네. 불출마는 아니고 무소속은 안 하고 뭐야? 어쩌자는 거야? 기다리겠다 뭐 모르겠어요. 막 지금 우리 당이 좀 이제 어두운 터널 끝자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자락 터널 맞아요?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입을 겨를도 없어도 이렇게 안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 참고로 아미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지. 제 아미 옷도 되게 많아요. 아이고 또 이게 또 충실하게 본인 역할을 또 해요 또. 예. 어쨌든 우리 잘했으니까 우리 장희찬 커피 하나 주세요. 예. 커피 주고 가세요. 아이고 착하다. 사무실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예. 팀장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예. 자 어쨌든 어제 이정현 또 공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제 거 말고 나 오면서 우리 김철근 총장님 만났는데 네. 어제 제가 저녁 자리가 국회 출입하는 반장급 기자들 한 5명이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장이라는 것은 야당 팀의 팀장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 오는 기자들보다 연차가 꽤 된, 그러니까 좀 아는 게 많은 분들. 재밌다. 근데 이제 개혁신당 차원에서 우리 김철근 전 사무총장 평택을 출마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다. 맞습니까? 지도부. 그거는 지도부. 이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듣고 누가 단독 이런 일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라고 나왔는데. 요거 우회전 좌회전 잘하네요. 네. 잘 이게 빠져나갑니다. 약간 우리랑도 연관이 되는 약간 그건데. 그렇지. 이것만 듣고 단독이. 그렇지. 요거 또 카더라일 수도 있으니. 그래서 예. 미디어팬 기사는 내려간 거예요? 아니 뭐 수정을 하겠대요. 수정을. 수정을 하겠다. 어쨌든 장혜찬 부원장이 사퇴를 한 거는 오보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고. 그런데 진짜 그럼 궁금한 거. 사퇴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또 제 거치가 당의 어떤 예를 들면 이정현 위원장 사퇴라는 뉴스가 없었으면 제가 고민을 할 수 있었겠죠. 고민도 하죠, 당연히. 오 시장님이 저를 콕 집으셨으니까 30대 당직자의 목을 가져가고 시장님 만족하십니까? 라고 할 고민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당이 일단 공관위원장 사태로 이분을 다시 데려오고 수습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거치로 뉴스를 더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자 결의문이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그 근거,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후속 조치가 고작 장예찬 최고와 나라. 박민영 대변인의 사퇴야? 그러니까 이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작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치. 제가 봤을 때. 맞아. 아니 알라딘 그 램프 막 돌려놓고 진위 요정 나왔는데 짜장면 시켜줘 이런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걸 걸지 않아도 되고 좀 더 큰 조건. 내 말이. 네. 근데 이거는 그동안 자기 비판 좀 했다고 기분 나쁘니까 쟤네 잘라 힝 이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난 잘려줄 각오가 얼마든 돼 있지. 내가 이거 월급 한 푼 안 받는 자리인데. 나는 이게 장려찬 책으로 자꾸 이렇게 그 체급을 띄워주는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높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막 합당 논란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친명계가 정청래 쇄신해라라고 했는데 쇄신 조건으로 임세현 잘라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런 꼴인 거잖아. 과장을 좀 못하면. 아유 나는 그렇지. 장해찬급이 아니에요. 아 그건 그치. 저는 하발이야 하발이. 근데 굳이 이야기를 뭘또 하자면 그건 그치고 또 눈은 또 급이 또 아니라 그건 둘 다 그치.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착각들 하고 근데 있어.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건 맞지.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안타깝다. 예,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 부원장 예, 자리 상근직이라 돈 나오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네. 방송 출연을 하기 위해서 상근 자리를 마다했고요. 법카도 제가 안 받는다 해서 1원 한 장 쓴 적 없고 그랬구나. 활동비 업무 추진비 1원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측근이라 돈 받는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어디 뭐 또 틀린 말 많이 하시는 장모 평론가가 뭐 여의도 장성철. 부원장 뭐 법카 400만 원 나온다 막 어디서 방송에서 그러셨더라고요. 400만 원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고 저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취임하고 지금까지 1원 한 장 당비 쓴 적 없습니다. 아하. 다 제 돈으로 기자들 밥 사주고 수백만 원씩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한테 돈이 많으니까. 당비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걸 쓰질 않았다. 뭐 아예 그냥 법카도 저는 안 받고 부원장이 네. 한 명입니까? 4명입니다. 그렇구나. 저희는 민주당처럼 막 많지는 않아요. 저도 1원 한 장 당비 쓰지 않고 제 돈으로 다 예찬이 얘기하는데 누나 얘기 없기. 누나 예. 미안해. 누나 낄 때 껴. 예. 깰게 빠빠해? 언기 없기. 하긴 나는 저렇게 쇄신 인물이 아니거든. 예. 그 정도 급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혼란 속에 있는 국민의힘 과연 또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굉장히 또. 근데 그 혼란을 제가 아침에 체감하니까 정신을 네. 못 차리겠어요. 그렇지.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 그렇지. 어쨌든 예. 지금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 때문에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근데 아주 오랜만에 동접자가 3,000명을 넘었고 좋다. 예. 우리 예찬 씨 와가지고 그런 건가? 거기서 우리가 목표를 2,000개 좋아요를 좋아요 2,000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해야 됩니다.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눌러 주십시오. 예. 자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제 2차 마감 시한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 선대위 출범을 요구했어요. 예.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요구 사항을 자꾸 내놓는 상황. 예. 지는 선거에 나서지 않으려는 불출마 명분을 쌓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뭐 이게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건지. 오세훈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장희찬은 알고 있죠? 저는 모르죠. 지금 그래. 오세훈 시장이 왜 저러는지 아는 정치권 전문가나 기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은 의총에서 결의문이 나왔을 때 오 시장이 처음에 긍정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게 남양주 뭐 족발집 해동 때문이든 뭐든 간에 네. 거봐라 이거 내가 당 바꾼 거다. 내가 당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면서 자기 자산으로 삼으면서 그때 이제 등록 신청을 했으면 깔끔했거든요. 네. 근데 한 텀 더 미루면서 본인도 스텝이 꼬였죠. 그럴 거면 뭐 장렬하게 불출마 시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야. 출마하겠대. 무소속도 아니래.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설에도 절대 그럴 일 없다 선을 어제 그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에서 본인도 스텝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출마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명료하지 않잖아요. 출마를 합니다. 선대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라든지 근데 출마를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일단 좀 기다려봤다가 이러면 모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결의문을 낸 그 기화로 본인이 이렇게 당을 쇄신했습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여야 되는데 뭘 더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구차해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요. 만약에 혁신선대위 출범을 했어요. 근데 그 혁신선대위에 뭐 이른바 윤어게인 내지는 뭐 부정선거론자 이런 분들이 일부 섞여 있어요. 그럼 또 오세훈 시장이 만족하고 그럼 출마한다고 할 거예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하고 오세훈 시장은 플레이어잖아요.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불리한 룰을 가지고도 뛰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 부산의 박형준 시장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후보로 뛰어요. 후보 등록하고. 반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 말씀이 되게 많아지시잖아요. 취지는 좋고 결의문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상은 약간 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좀 구차해지고 왜 저럴까라고 반문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 근데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뭔가 스텝 고인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개혁신당은 전통적으로 계속 오세훈 시장에게 그래도 우호적이고 우호적인 메시지를 그럼. 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건 아니야. 근데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거는 장해찬이라는 소위 당권파 시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각이면 그냥 객관적으로 뭔가 지금 동선이 꼬였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김정철 후보 때문에 그렇게 약간 시선이 달라진 건 저희 아니겠죠? 근데 후보가 한 명 더 있어서 아직 공천 주말간에 확정할 텐데 그분만이 공천이 아니에요? 확정되면 아마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또 있어요? 두 분이세요? 누군데요? 있습니다. 비공개예요? 비공개입니다. 이거 아직 대외비? 아니 김정철 후보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 두시고 워낙 다들 많이 다뤘으니까. 갑자기 이기인? 경기도 분당이 이준석 혹시? 이번 주말에 네. 공천 확정하고 저희는 팍팍 그 서울시장 후보를 밀어드릴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 아니면은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사람이 또 없죠? 아니요. 있어요? 윤희숙 저희는 후보 안철수 있잖아요. 의원에 대한 당내 요구도 끊임없이 있는 편이고요. 네. 왜냐면 안철수 의원은 전국구고 서울 노원에서 이미 국회의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다. 고민 중이다라고 그래요? 알고 있고 또 윤희숙 전 의원 경제전문가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자영업 신화를 쓴 또 입지전적 인물이거든요. 성북구의 백종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깃집 한번 놀러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나 그래요? 맛있다. 그막 또 맛있다. 그냥 고깃집이 아니라 자 쿠키 맛없다. 어마어마하구나. 아니. 어마어마해. 내 이름 말하면 다 알걸? 형님 알걸? 어디요? 뭔데? 그 형 고깃집이 성북에 몇 개 평창동에도 있고 아. 그 평창동에 제일 유명한 평창 터널 지나가는 길에 그래 거기야. 이름 뭔데?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엄청 유명한 데야. 아, 그래? 예. 이름 근데 다 공개는 돼 있어. 그러니까 평창동 북악정이라고. 그거는 저희 강북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그렇지. 강북의 자존심 같은 고깃집이거든요. 거기 매출 그리고 어마어마해요. 성북 여기는 또 이상갈비라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거의 단독 건물 있죠. 그러니까 왜 수원 가보면 가보정 이런 데 있잖아. 가보정 있지. 그 정도 사이즈의 건물이 상규형 고깃집인데 그런 게 여러 개 있는 거야. 거기 매출이 우리나라의 이상규 왜 이렇게 재료가가 많아? 탑 20인가? 근데 탑 20이 그거를 안에 이상규 있어요. 위원장이 네.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맨몸으로 일으킨 거예요. 근데 저는 있어요. 이상규 위원장이 지금 징계받은 한 생각 잘해. 고기 얻어먹을 수도 있어. 사람 중에 한 8알은 그 사람이 윤리에 제소한 사람이거든요. 갈비 맛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갈비탕 재료가래. 난 직진이야. 서울시장 출마하는 건 말이 안 돼. 친한 개든 누구든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윤리위 제소시키고 여기서 서울시장 출마해버리면 그 지금까지의 징계 제소가 약간 이거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 라고 오해하기 충분하잖아요. 그건 좀 안타깝다. 야 고기의 유혹을 이겨내다니. 그럼. 나는 김정철 빌딩의 유혹에 바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 프로에 만났을 때 우리 김정철 후보님께 제가 뭐라고 제안드리냐면 빌딩이 많으시니까 현수막 걸 때 많아서 좋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렇지. 강남 한복판이거든요, 그렇지, 진짜. 그렇지. 강남 한복판. 강남 한 중간이에요. 짱이네. 아니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 시장은 출마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아니 몰라요. 오세훈 우리 시장님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쫄보, 울보, 바보야. 일단 얘기했어요. 삼보네. 삼보야. 삼보야. 출마를 안 할 건 아니다. 안 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보야. 무소속은 없다. 네. 그럼 당으로 출마한다는 뭐 거잖아요. 어쩌라는 거야? 그럼 언제? 근데 어떻게? 이제 그리고 윤희숙 위원장, 막았어. 이상규 위원장, 이승현 위원장 제때 심사비 면접비 다 내고 시간 맞춰가지고 서류 낸 사람은 뭐야? 뭐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백불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랬어요. 공천은 공정한 게 제일 중요하다. 슬슬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 그만해라. 또 적당히 한동안이면 해라. 좋게. 그만해. 그거 결의문 우리가 남양주에서 우리가 만든 선 거니까 넘어. 더 이상 광팔지 말고 선 넘지 마. 마지막 경고라고 봐요. 이 이상 간다? 정말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받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본인은 별 나갈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약간 뭐 돈 쓰고 내가 고생할 일 있나? 뭐 이런 느낌. 오세훈 시장이. 네. 근데 지금 뭐 그래서 당권 쫄보 나가려고 울보 바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쫄보, 어차피 울보. 선거 지니까 이렇게 불출마하고 당권 나가려는 포석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대권 나가려고. 근데 그러는 만약에 서울시장 출마 안 하죠? 그럼 서울시장 출마도 안 한 사람이 당권을 어떻게 도전을 해요? 그 말이 안 맞는 거고. 본인은 이제 장동혁 대 지도부 핑계를 대겠죠. 내가 이렇게 쇄신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했다. 행동으로 안 보여줬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대권으로 가겠다. 이렇게 갈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이- 좀 쫄보야. 근데 확실히 오세훈 탄핵과 시장님이 계엄 때문에 당이 어려워도 내가 당당하게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당당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당대표 나가겠습니다랑 저 질 것 같아가지고 서울시장 안 나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쇄신할 수 있으니까 당대표 나갈게요. 랑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누구를 뽑아줄까? 근데 과거 전례가 있잖아요. 답은 오세훈 뻔하지. 시장이 네. 무상급식 네. 그거 안 주겠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 투표 붙여가지고 33%안 돼가지고 본인 투표율이 그만뒀어요. 안 됐죠. 그리고 또 슬그머니 오잖아. 또.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는 사실 저는 다른 당이니까 말씀드리면 대권은 무슨 시장 깜도 안 된 분이 오랫동안 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정원호 구청장도 정원호 구청장이 또 나와. 어제 제가 그 반장 모임에서 네. 확실히 반장들 만나면 또 정보가 많아요. 반장님들. 재밌었겠다. 야, 다 듣고 싶네. 들어봐요. 예. 어마어마한 검증파도 민주당 내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거 경선 뚫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진짜? 대장동급에 뭐 이 박주민 의원이 음. 제가 그 원펀치 포강냉이 날렸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정원호가 최종 후보가 되면 네. 그 피해자들이 과연 정원호를 용서했을까? 피해자들이 나서면 what if? 근데 그거에 비견 안 되는 또 검증거리를 박주민 의원실을 중심으로 엄청 찾고 있다. 근데 몇 가지 소스들을 들었는데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야, 이게 일단은 무기가 있다. 총알이 그러니까 있다. 민주당 경선이 네. 거기 국회의원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박주민, 전현희 막 이런 사람들. 박주민은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부러진 안경다리 코에 걸치고 나오고 장례식장 가서 책상 위에서 누워 자는 기행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 정도 권력 의지는 그렇지. 진짜 정치에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분 되게 엘리트고 좀 괜찮은데 항상 거지 박주민으로 알려져 집도 있어요. 있어가지고 거지 자기가 부동산 전세 보증금도 올려받으면서 부동산 임대 창법 그러면서 발휘하고. 무슨 뭐 집값 안정 얘기하고. 근데 장례식장 가서 바닥에서 자면 되지 테이블 위에 누워가지고 자는 척 불쌍한 척 야 사진 찍어 이거는 정상인은 못해요. 그건 정치에 미쳐야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구청장이 자기를 밟고 올라가는 걸 지켜볼까?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다 역량이 너무 뛰어나신 분들의 경쟁이라서 저희는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은 인재가 모이는 정당이다. 진짜로 이 서울시장 후보 등록부터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주는 양당. 과연 이번 서울시장은 누가 될 건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렇게 기대가 되면 크면은 사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투표율이 또 얼마나 많이 높을지 그것도 기대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많다 보면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과연 또 나올지 또 후보 등록이 될지. 근데 안 하면 외통수 아니야? 외통수지. 근데 혁신선대위가 답이래. 뭐 인적 쇄신하래. 근데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태로 이 상황에서 인적 쇄신은 이제 룸이 없어졌거든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다시 데려오는 게 먼저잖아요. 혁신선대위는 당대표 보고 허수아비하라는 거잖아요. 보통은 당대표가 같이 공동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잖아요. 새로운 인물을 데려와도. 근데 아예 당대표는 선대위에 끼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너는 그냥 뒷방 늙은이 해. 이선 후퇴해. 이거는 사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 당대표 사퇴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대표는 없어요. 아니 누구든 간에. 그런데 못 받을 요구를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못 받았다 쳐. 그러면은 못 받았는데 접수하면 그것도 좀 지금 상황에서 그쵸? 이상하고 그것도 어차피 접수 안 하면 저는 정치 거기서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외통수를 남한테 한 번 딱 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외통수를 놓는 느낌이랄까. 잡복이네요. 아니 그 그림 기억하시죠? 그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쇠파이프 들고 있는 걸 자기 앞바퀴에 끼는. 뭐야 그게? 자전거 타고 가고 있다가 그 바퀴 살이 있잖아요. 그 살 사이에 잘 껴가지고 자기가 넘어지는. 일부러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는 행보는 어찌 보면 거시적으로 맞아요. 당의 쇄신을 자꾸 촉구하는 거니까. 근데 본인은 플레이어니까 이젠 뛰어야지.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한테 표를 주고 싶은 사람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계속 후보 등록을 안 하고 당의 일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서울시장이야 당직자야라고 혼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빨리 돌아와서 자신의 4년 동안의 그 시정 활동을 잘 홍보하고 정원호 총장은 벌써부터 저렇게 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정책으로 시작했으면 오세훈 시장도 시정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당의 쇄신이나 뭐 개파 싸움에 뭔가 그렇게 비춰져 버리면 불리해지는 건 오세훈 시장밖에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그 약 1년 전쯤에 그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 우리 당은 헌재 판결 어떻게 되든 윤석열과 함께 가야 된다는 말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1년 만에 그렇게 소신이 바뀌면 우리 시민들은 왜 바뀌었는지 그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쇄신해라, 윤핵인 절연해라라고 하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정치를 하고 뭐 대권을 꿈꾸는 등 분이라면 네. 적어도 그런 신념과 철학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년 전에 윤핵인 했다고 지금 와서 윤핵인 절연하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게? 그건 전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그리고 애당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당이 어려울 때 그렇게 당에 오랫동안 공천을 받고 시장이라는 자리를 했던 분이라면 힘들 때 오히려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럼 차라리 호남 뭐 그러니까 광주시장 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와서 그 서울시장도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잘만 선전하면은 이렇게 비등비등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확 널브러져 버리면 그게 과연 애당심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도 전 듭니다. 저희가 저 잠시나마 한 5분 동안만 닭간다 민심연구소에서 저희가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국민의힘 혁신선대위의 구성이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5분간만 근데 저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이 많이 나와요. 응답. 왜냐하면 혁신이란 말을 다 좋아하거든요. 뭔가 바꾸고 새로. 근데 그러면 누구냐가 전제를 해야 되는 그러겠죠. 거예요. 예. 누가 있어요? 김기욱 앵커니.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허수아비 역할을 할 수 있는 허수아비. 또 종인? 김기현. 또 김종인? 김기현. 또 김종인. 네. 잘 김종인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뭐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장해찬? 없어요. 네. 쇄신 대상이라서 안 돼요, 저분은. 저는 청산 대상이라 가지고.